한 여성이 뛰어가는 소년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나 힐끗거리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여성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 소년을 쫓아가나 이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위란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위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벌써 한국에 산 지 10년이 넘어가네요. 웃기게도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가 저의 자만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살 당시 저는 굉장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중국을 사랑한다고 할 정도였죠. 물론 애국심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치안까지 다른 나라에 비교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돈이 많아도 외국에서 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중국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놀러 가기로 했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큰 편이라 생활을 하고도 남아 여행을 갈 수 있었죠. 아무래도 베이징이 아닌 외곽으로 가는 것이라서 혹시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현금을 100만 원 가량 뽑아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숙소가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왠지 말리실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친구들과 가기로 했어요.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의 외곽 지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도심과는 다른 정이라든가 사람들의 순수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외곽이라고도 생각해 기대했었죠. 그렇게 저까지 총 4명이 함께 외곽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했으나 저희 중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죠.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니 이것도 낭만이다 싶어 나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버스 안에서 한 소년이 제 가방을 가리키면서 명품 아니냐고 하더군요. 순수해 보이는 그 소년의 말에 맞다며 웃자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만져보라고 했죠. 한참을 만져보던 소년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뭔가 찝찝하기는 했지만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베이징이랑은 더 다르더군요. 우선 고층 건물이 없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많았죠. 80년대 중국 이미지에 두근거리더군요. 저희는 제대로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호텔이 아닌 일반 집을 빌렸었어요. 정말 여기서 사는 사람의 집을 빌리니 과거 여행을 온 것 같아 즐겁더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인근에 뭐가 있는지 조사했다면서 재밌을 만한 곳을 읊더군요. 저희는 집만 두고 나가기로 했으나 저는 가방이 없으면 허전했기에 그 명품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죠. 언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나올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근처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어린아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친구들은 자신이 원했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80년대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어느 순간 밤이 되기 시작하니 주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웠어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숙소로 가기 위해서 발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러다 저는 작은 소품을 파는 가게에 눈길이 멈춰버렸죠. 친구들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이야기하려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누가 와서 들이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강도가 셌기에 바닥에 주저앉았죠. 범인을 보려는 순간 작은 몸집의 사람이 제 가방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죠. 도둑이야! 정확하게 그렇게 외쳤으나 다들 힐끗 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소매치기범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픈 마음에 친구들이 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더군요. 3명의 친구 중 1명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우선 소매치기범이 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사이를 잘도 달려가더군요. 저는 계속 도둑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몸도 닿기 싫다는 듯이 소매치기범이 달려가는 길을 다 터주더군요. 저는 운동 실력이 최악이었기에 금방 목 끝까지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그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행동해줬다는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중국의 양심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매치기범의 주인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버스에서 봤던 소년이었어요.
제 가방을 만지작거렸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는 남자의 손에 잡혀 버둥거리는 그 아이를 넋이 나간 상태로 바라보았죠.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괜찮냐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아동학대나 인신매매 조직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아이는 남자가 손을 놓아주자마자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직도 매섭게 저희 두 사람을 노려보았죠. 정작 제가 도둑이라고 외칠 때는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 가방을 꼭 안고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남자는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말투로 괜찮은 거 맞냐면서 가방에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뒤적였죠.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행이라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은인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차를 한 잔 산다는 말로 함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카페는 아니지만 차는 좋았습니다. 그 소란에도 친구들은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러움에 그 남자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울었죠. 남자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중국의 도덕이 살아있다면서 고맙다고 답변하자 그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한국인이며 이렇게 대놓고 소매치기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당황했죠. 저를 도와준 것이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더군다나 소매치기를 제가 당한 것은 처음이었지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중국이 원래 이렇지 않다는 변호를 하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반박도 하지 않고 듣더니 웃으면서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치안이 정말 좋다면서요. 그리고는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연락처를 물어봤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도착하자 그제야 친구들은 어디 갔었냐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신들은 무서워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갑던 친구들의 표정을 봤었기에 질색하며 짐을 빼 다른 숙소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바로 베이징으로 돌아왔죠. 집에 있던 내내 정우기했던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없다는 말의 진상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솔직히 중국보다 치안이 좋을 것이라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죠. 혼자인 건 무서웠지만 중국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저는 한국에 가게 된 것이었죠. 한국의 입국 심사는 정말 정확하고 빠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를 마주했습니다. 짐을 가지러 갔는데 누가 제 캐리어를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둑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무슨 소리인지 인식한 듯이 모두들 도와줬거든요. 제 캐리어를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멈췄고 저에게 손을 휘적거리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중국어로 이야기하던 사람은 자신의 캐리어와 똑같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해본 결과 그는 캐리어만 훔쳐가려고 왔었던 도둑이 맞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인이었단 사실이죠. 저는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얼얼하더군요. 외국에서까지 제 고국인 중국인이 그렇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제 한국 여행은 그렇게 처음부터 당황스러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고층 빌딩이 있더군요. 사실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정욱에게 연락하니 가이드를 해준다고 했기에 그와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왔냐면서 한국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더군요. 무조건 장점만 말하는 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맛집도 찾아가고 구경거리도 찾아줬어요. 제가 있는 동안 가장 좋은 모습, 즐거운 추억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바로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맥주였어요. 중국에서는 여름에도 미지근한 액체들을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차가운 물을 마시더군요. 음식점을 갔을 때 차가운 물을 처음 마시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덥지근한 날씨에 차가운 물을 마시니 뭔가 몸속 깊은 곳부터 엄청 시원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점차 차가운 물을 찾게 되더군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매장에 줄을 서고 있길래 궁금함에 무슨 일인가 같이 줄을 섰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짜로 화장품을 주는 행사 중이더군요.
중국이었으면 공짜라는 말의 줄도 서지 않고 그냥 손부터 내밀었을 텐데 그 더운 여름에 다들 줄을 서고 기다렸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공짜로 화장품을 얻을 수 있긴 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이었기에 정말 놀랐었죠. 저는 그때 정욱이 옆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치안이 정말 좋다는 말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그런 것들을 한국 여행을 하던 그 일주일 사이에 경험했고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저는 중국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현재는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웃기기도 해요. 현재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여전히 정욱과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때 정욱이 제 가방을 찾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물 속에 갇혀 살았겠죠. 지금까지 위란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